진짜 로마에서 겪은 일 얘기해줄까?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데 그때는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.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중이었거든. 그날이 로마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관광 명소를 다 돌아다녔어. 콜로세움, 포로 로마노, 스페인 계단까지 다 보고 나니까 다리가 풀릴 정도로 피곤하더라고. 솔직히 너무 지쳤지만 이왕 로마에 온 김에 밤에 와인 한잔하고 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자는 얘기가 나왔지. 그래서 친구들이랑 숙소 근처 까르푸로 가기로 했어. 숙소는 성천사성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로마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. 그러고 보니 여행할 때 항상 밤이 되면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긴 하더라고. 그날도 마찬가지였어. 피곤해서 그냥 와인 사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어. 처음에는 뭐 그냥 사고가 났나 싶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. 눈앞에서 사람이 살해당하고 있었거든.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잡고 칼로 찌르고 있었어. 그 칼질하는 소리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들려. 날카롭고 축축한 소리였어.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. 그런데 그중 한 놈이랑 눈이 마주쳤어. 와,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. 죽음 그 자체였어. 진짜 눈 마주친 순간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. 그냥 본능적으로 친구들이랑 나랑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. 그 상황에서 뭐라도 했으면 우리도 끝장이었겠지. 입을 꼭 다물고 최대한 빨리 걸었어. 그 골목을 빠져나온 뒤에도 온몸이 떨렸어. 와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그날 밤 우리 셋 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와인은 물론이고 저녁도 패스했지. 몸은 지쳤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.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고 누가 우리 숙소까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무서웠어. 정말 최악의 밤이었지. 다음날 아침 그 충격이 좀 가라앉았을 때 친구들이랑 일단 바티칸 시국을 가기로 했어. 여행 계획은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. 바티칸이 숙소에서 10분 거리라서 걸어가기도 좋았고 솔직히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역사적인 곳이라서 바티칸을 꼭 보고 싶었거든.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니까 정말 웅장했어.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, 그리고 스위스 근위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 있는 모습마저도 묘하게 압도적이더라고. 그런데 말이야, 거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. 성당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스럽게 생긴 한 남자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야. 처음에는 그냥 가이드인 줄 알았어. 영어로 부르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.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한참 보더니 주변에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어. 섬뜩하게도 그 사람은 우리가 어젯밤에 본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.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지. 그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더니 성당 안에 한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. 그 방은 참회의 방 같은 곳이었는데 둘러보니 고백실이었어. 여기에서 무슨 말이든 털어놓으면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더라고.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. 전날 밤에 본 그 살인 사건에 대해 다 털어놨어.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그는 눈을 감고 기도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우리한테 말했다. 그 밤에 당신들 뒤를 따라온 홀령이 당신들을 해치려던 건 아니다.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곳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. 이 귀신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홀령이다. 우리는 홀령이 따라왔다고 해서 어리둥절했지만 그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. 살인당한 영혼은 큰 한을 품고 있어요. 보통 귀신들은 바티칸 같은 성지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한이 깊은 귀신들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어요. 그 영혼이 여러분을 따라온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입니다.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누군가 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들었어.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. 그런데 그 느낌은 분명했어. 그리고 그 순간 성당 벽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. 그 홀령은 우리를 그냥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어. 신부님은 우리에게 그 홀령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니 기도 의식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.
그리고 그 홀령이 우리에게 원한이 있거나 해를 끼치려고 따라온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어. 이 사건은 단순한 게 아니었어. 며칠 후 우리는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로 갔는데 그날 밤 호텔에서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. 꿈속에서 그 홀령이 또 나타난 거야.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. 칼이었지.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거야.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너무 생생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. 그 홀령이 내 귀에 속삭였어. 내 원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그날 밤 나를 봤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. 그 순간 꿈에서 깼어. 하지만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에 휩싸였어. 꿈에서 깼는데도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. 그 후로 며칠 동안 여행 내내 그 홀령은 계속해서 꿈에 나타났어. 피렌체, 베네치아, 밀라노 어디를 가든 똑같았어. 그 홀령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야.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 기이한 일들은 끝나지 않았어. 로마에서 겪은 그 사건은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고 아직도 가끔씩 꿈에서 그 홀령이 나타나곤 해. 그날 그 골목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. 그 홀령이 원하는 건 아마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을지도 몰라.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 홀령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름이 돋아.